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OECD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래도 꼴찌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84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예. 두 명이 한 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이 추세라면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40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요.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니고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거죠.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 예를 들어 아동수당, 난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 수준이었는데 지적이 나와서 좀 바뀌어서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OECD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보통 한 2%대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한 1.2%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사실. 네,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긴 쓰지만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는 좀 있겠습니까?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서 2040년엔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출생아 수가 36만 1000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는데요. 반등의 희망은 90년대생 부모들입니다. 90년대 초반 연평균 신생아 수가 70만 명 수준으로 많거든요. 당시 아이들이 결혼을 많이 해 아이를 낳는다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자료가 2019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가 더 가팔라질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고 부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